그냥 이제 내장재가 조립이 좀 덜 돼가지고 와이퍼가 네. 오토로 놓으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다면 어떤 이 포인트를 바라라고 좀 콕 찍어주신다면 어떤 차량 하부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딱히 다 꼼꼼하게 여쭤보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슬라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네네. 저희 자기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는데 예. 나이하고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네. 예, 뭐 차량 구매한 지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혹시 나이가 혹시 보험 때문에 그런데 34입니다. 34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차량명이랑 네.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네.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버전이고요. 예. 일단 2021년도 생산 버전이고 네. 그리고 총 5가지 색상 중에 미드나이트 실버 오. 예, 그 색상으로 선택을 했고요. 예. 기본 19인치 휠은 아니고 네. 요거는 휠을 1인치 업해서 20인치 휠로 적용돼 있습니다. 20인치 휠로. 네네. 연식은 21년식. 이거 몇 월식이에요, 이게? 요게 월을 제가 추적하지는 못했는데 네. 뭐 일단은 서류상에는? 예, 서류상에 글쎄요 아마 그런가요? 뭐 4월 달에 선적에서 들어왔으니까 뭐 5월식 때문에. 1월에서 그 정도 사이이지 않을까 그런가요? 예. 그럼 요거 소유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네. 월 말에 제가 정확하게 이쪽으로. 출고를 예. 받았고요. 5월 말에요? 네네. 그러면은 어디 보자. 한 달하고 다 보름 정도 됐네요. 네, 한 달 반 정도 지났네요. 혹시 현재 키로수가 키로수가 지금 네. 3,000km 가까이 됐을 거예요. 3,000km 정도. 네네. 자, 보면은 이게 엔카를 보니까요. 네. 모델 Y가 스탠다드 레인지, 롱 레인지, 퍼포먼스 이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네. 혹시 롱 레인지로 좀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저는 네. 고향이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경남 지방이라 가지고요. 예. 이제 장거리 운행할 때는 이제 네. 주행거리가 긴 차량이 네. 꼭 필요해서 롱레인지로 계약을 필요해서? 네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옵션 얘기 좀 해주셨는데 휠 정도 넣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휠 말고 혹시 다른 옵션도 좀 있었나요? 여기 FSD라고 자율주행 옵션이 추가가 돼 있고요. 네. 네, 일단 뭐 차선 유지 기능이나 뭐 차선 변경 기능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장거리 운행할 때 가장 편리한 옵션으로 추가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다 선택하신 거예요? 예, 다 적용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혹시 옵션은 어떤 게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뺄 수 있는 옵션은 없고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었어요. 넣을 수 있는 거요? 테슬라 자체가 네. 차량 색상, 시트 색상, 네. 휠 크기 네. 그리고 FSD를 추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것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만약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예. 혹시 어떻게 추천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옵션을. 네. 주행 습관과 어떻게 차량을 운행하는지가 중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장거리 운행이 빈도수가 높고 네. 그리고 뭐 연비 운전을 해야 되고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롱레인지에 FSD 옵션을 추가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휠은요? 휠은 이게 사실 휠 인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타실 거면 19인치를 하시는 게 맞고 네.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아. 휠이 19인치는 은색 휠이거든요. 휠 예. 캡이. 네. 근데 이제 20인치 휠 같은 경우는 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통일성을 위해서 아. 20인치 휠을 선택한 것도 있고 아. 일단 또 차량 가격이 그렇게 적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느 정도 디자인적 추구하는 요소를 다 갖췄으면 해서 저는 20인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경쟁 차종이 좀 있다면은 이 차 사기 전에 혹시
다른 차종도 좀 생각 고려를 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선은 이 차가 출시될 시기쯤 해서 네. 그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5 전기차가 있었고요. 네, 일단 전기차군을 비교를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차가 출시되고 나서 나왔지만 벤츠에서 나오는 EQA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주행거리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경남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km 이상은 한 번에 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선택하다 보니, 네. 그리고 장거리 운행할 때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운행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경남이 아니라 좀 짧았으면 혹시 어떤 걸로 가셨을 것 같으세요? 짧았으면 저는 이제 테슬라를 타고 아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탠다드 레인지를 선택하지 아, 않았을까 오히려? 싶어요. 네, 오히려. 다른 브랜드사보다는 예. 테슬라 쪽으로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그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는 네. 옵션이 없는 가액, 그러니까 흰색을 선택하시고 예. 19인치를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뭐 FSD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6,999만 원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색상은 네. 레드를 제외한 추가 색상은 13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레드는 250만 원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야, 네. 그럼 토탈 차주님은 다 합쳐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FSD 옵션이 900만 원 정도 가액이 아, 되고, 네. 휠인치업도 250 추가가 네. 됐으니까 거의 한 8,200 정도 나와요. 8,200. 네, 거기서 이제 보조금으로 할인, 할인 네. 혜택을 받고요. 혹시 얼마? 일단 환경부 보조금과 서울 보조금 합쳐서 한 600 정도 나온 걸로 600 알고 정도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결제는 혹시 어떤 걸로 하셨어요? 일단 뭐 이제 일부분은 할부로 진행을 했고요. 예. 일부는 현금 납부를 했어요. 그럼 혹시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최대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고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카드 추가 발급을 받아서 할부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럼 월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현금을 혹시 얼마 넣으셨고 혹시 월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일단 네. 4천 정도는 제가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요. 거의 반 예, 정도는 예. 나머지 한 3,500 정도는 할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있고요. 몇 년으로 해서 지금 월 나가는? 예, 요거 60개월로 했고요. 예. 월에 한 60만 원 정도.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주행을 하시면서 네. 차량 가격, 차량 선택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혹시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직진하시면 돼요. 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전에 몰았던 차량이 이제 연식이 오래된 디젤이기는 해도 네. 아무래도 세단의 안정성과 또 주행할 때의 편리성, 요거는 좀 SUV랑 비교해서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보자.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하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행히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충전 시설이 잘 구비가 돼 있어서 네. 그 부분은 딱히 제가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 딱히 그냥 후회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일단 상대적으로 워낙 만족하고 있어서. 워낙 만족하고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혹시 보험료가 잠깐만요. 이 마이크를 조금만 밑으로 해가지고요. 예, 살짝 걸쳐져 있어서. 혹시 보험료가 혹시 얼마? 보험료는 지금 뭐 네. 저는 사고율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 네. 한 140, 130 정도 나왔던 거였어요. 어떤 이제 특약을 추가로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네. 최대한 옵션을 많이 넣어서 34세에 140 정도 나온 거예요. 140.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네. 충전 비용 네. 혹시 얼마가 나와요? 한 번 충전할 때? 일단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대략. 일단 충전은 총 3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완속, 급속, 그리고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 일단 완속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한 150원 전후로 지금 네. 제가 충전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20% 이하로는 충전을 잘 안 해봤지만 어쨌든 한 차량 전체 퍼센트로 따졌을 때 80%를 충전하면은 한 13,000원, 2,000원 정도가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운행거리로 따질 때는 한 450km
정도 되는 걸로 시간, 알고 충전 시간은 완속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에 물려놓고 아침에 제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시간 넘는 아니 한 8시간? 8시간 정도 하는데 그 정도? 8시간, 9시간 네. 정도. 그리고 그리고 급속은 지금 제가 아댑터를 구입한 상태가 아니라서 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급속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급속이요? 네. 이제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동대문구에 살고 있으니까 왕십리의 V3 슈퍼차저가 이제 신 버전으로 예. 테슬라 전용으로 나왔는데 그 같은 거는 이제 분당 과금이 280원이었나 320원이었네. 그건 정확하진 않은데 네. 우선 20%에서 80% 가는데 30분 내외로 걸려요. 네. 그러니까 빠르다. 이제 충전하고 일상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정도 충전하면 한 11,000원, 12,000원 내외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랑 네, 뭐 저기 비용은 좀 어찌 비슷하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80%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충전 속도가 이제 급격히 저하가 돼서 예. 이제 체류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예. 정차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과금이 더 되겠죠, 완속보다. 어. 그래서 80% 이하로 충전하고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슈퍼차저 V3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그럼 같습니다. 그 두 개 다 주행 가는 거리는 한 45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뭐 사실 100% 하면은 인증 거리는 511km기는 한데 예. 뭐 이번에도 제 주말에 저 부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네. 뭐 한 500km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는 것 아, 같습니다. 500km 정도요? 네네. 오, 알겠습니다. 뭐 대만족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한 달 반 정도 타시면서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 한 3,000km 정도 이제 타셨으니까 예. 혹시 얼마 정도 나가셨어요? 일단 주행 거리에 따라서 충전 비용은 뭐 상이하기는 하지만 예. 일단은 뭐 저 일전에 운행했던 디젤 차량에 비해서 네. 체감상으로 한 8분의 1? 7분의 1? 7분의 1 요 정도로 이제 아. 유지 비용이 줄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좀 더 뭐 몇만 킬로씩 주행해 보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네. 일단 뭐 엔진 오일 교체 비용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와이퍼나 뭐 워시액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교환은 해야겠지만 네. 일단은 뭐 엔진 오일 갈지 않는 것만 해도 큰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하고 주유 비용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몇 번 충전하셨어요? 저는 3,000km. 장거리를 뛸 일이 최근에 좀 잦아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1.5주에 한 번 요 정도로. 그러면 네. 한 달 정도 나간 비용이 한 15,000원 잡아도 네네. 네이버 6만 원 정도 나갔다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만족 하시죠? 네, 그렇죠. 야. 유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 그러면은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양산차기는 한데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게 뭐 일반 1억이 넘어가는 스포츠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제로백 같은 경우는 5초 정도가 나오니까 예. 뭐 마력이나 토크도 어마무시하고요. 예, 잘했다. 예. 그리고 또 뭐 일단 편리성이 있어요. 뭐 주차 공간에 협소할 때는 예. 이제 그 서먼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오. 기능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공터 같은 데서 차량 호출이 된다고나 하는데 뭐 호출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어서. 호출. 예. 그리고 뭐 일단 자율주행 기능 자체 FSD 옵션으로 추가로 넣은 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확실하게 저한테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속도 유지, 차선 유지, 네. 차간 간격 유지, 그리고 차선 변경했을 때의 네. 원활함 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뭐 일단 네. 이거는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예. 저는 인터페이스가 복잡한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예.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앰비언트가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로 조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다른 분들은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깔끔한 부분들도 너무 좋고요. 아, 오히려 네, 오. 이 디스플레이 하나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저는 크게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점. 네. 또 있나요, 장점이? 또 뭐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정숙성, 네, 뭐 주행 안정성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저희 와이프도 확실히 이전에 탔던 디젤 차는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면 소음이 점점 심해지니까 예.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조용해서 좋다. 뭐 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 정도인가? 또 있나요? 뭐또 글쎄요. 네. 막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타지는 않지만 그냥 네. 매일매일 감동하면서 타고 있어서 저는. 아, 매일매일 감동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네네.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테슬라 단점은 뭐 알려진 게 상당히 많죠. 일단 출고 시기 때 예. 뭐 단차나 차량의 품질에 대해서 단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좋은 차량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차량 내부의 조립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손을 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외부에 단차 같은 것도 일부 있었는데 뭐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운행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사실 이제 보조금을 제외하면 가액이 8천만 원짜리 차인데 예. 아, 이 정도의 마감 퀄리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예, 이제 도문이나 아니면 연결돼 있는 볼트 같은데 이제 도장이 벗겨져 있어가지고 전부 다 리터칭을 받았었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은 옵션으로 통풍을 좀 넣어줄 법한데 이게 테슬라 내부의 급나누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 모델 S랑 S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모델 3랑 Y는 그 부분이 아예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부분이었지만 인터페이스가 너무 단조로운 점. 단조. 예, 뭔가 조금 더 화려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미국 법규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왼쪽 사이드 미러는 거의 똑같은 거리를 보여줘요. 광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보면은 차가 이제 바로 옆에 있으면 잘 안 보여서 숄더 체크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 오른쪽은 광각이니까 이 양쪽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많이 이제 불편해 하셔가지고 네. 다른 이제 유저들 보시면 왼쪽을 광각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오, 중요한 정보네. 네. 그리고 뭐 항상 이제 전기차 하면은 나오는 회생제동 부분인데 네. 이게 이번에 이제 모델 Y가 나오면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거는 이제 엑셀 패드만 가지고 밟았다 뗐다 했을 때 뗐을 때 이제 정지를 하는 그리고 정지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엑셀을 뗐을 때 차량을 정차하는데 이게 강하게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너무 강하게 하면 일전에 타던 내연기관차들과의 좀 차이가 크니까 요거를 이제 약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강하게 유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기능 자체가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아예 없는 뭐 회생제동 조절, 그러니까 단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를 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 있었던 차를 타셨던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 썬루프가 전체가 유리로 돼 있어서 엄청 개방감도 좋고 뭐 하늘 보는 재미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이번에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더울 때는 머리가 조금 뜨겁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쉐드를 따로 사서 장착을 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단점들 또 마감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망. 그 아까 뭐 조립 불량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혹시 어디 부분? 일단 그 차량 도어 부분이나 뭐 휠 부분 그냥 생각나는 이런 단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는 다 하나씩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차주님도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사실 남들이 많이 발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차가 없었는데 그냥 이제 내장재가 조립이 좀 덜 돼가지고 손본 부분이 있었고. 내장재가 조립이 덜 됐다고요? 예, 뭔가 클립 같은 게 안 껴져 있어서 뒤쪽 트렁크 유리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S 센터에 한번 들어갔더니 다시 단차는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좀 숙지를 좀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꼼꼼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세심하게 차를 많이 보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마음에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차 자체를? 네, 자체를. 저는 좀 무던한 편이기도 하고 운이 좋게 이제 좀 그런 단차들이 적게 나온 차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뭐 다 피해 가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FSD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후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좀 있기는 있는데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애초부터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빼고 했다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는 구독 서비스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199불 해가지고 이제
FSD가 필요할 때만 구독해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아직 한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발매는 안 됐지만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에 이제 그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구독을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시고 아 이건 내가 진짜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차량을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탈 생각이 있다 하면은 구매를 하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기능 자체가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회생제동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이질감은 혹시 좀 없으셨나요? 처음에 한 30분 정도 운행할 때는 이건 너무 이전에 몰던 차량이랑 느낌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정말 이거는 제 스스로 생각이 나지만 오히려 엑셀 브레이크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훨씬 더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원페달 드라이브. 원페달 드라이빙. 네. 그럼 오히려 테슬라를 타다가 내연기관 타게 되면은 네. 사고 날 수도 있겠네요. 그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많이 이질적이더라고요. 저도 회사 차를 이제 운행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차를 운행하면은 엑셀만 떼면은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추다 보니까 네,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맞아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혹시 좀 아쉬운 점이 네.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뭐 차량 내부에 대해서 옵션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제 저는 필요 없지만 뭐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트 색깔이 지금 3랑 Y 같은 경우는 화이트랑 블랙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좀 뭐 S나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새들 브라운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상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통풍 시트 진짜 꼭 좀 기본 옵션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100만 원 주더라도 하고 싶은데 없어서 이제 사제로 지금 사서 이제 달아놨는데 성능이 막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네네,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차량의 디자인에 네.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디자인은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선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차량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만족한 차가 테슬라였고요. 네, 이제 뭐 좀 당연히 비빌 거는 아니지만 뭐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둥글게 처리된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매우 이제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제 뭐 그 차량까지는 못 가지만 그나마 이제 비슷한 디자인 철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밸런스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네, 혹시 뭐 고속으로 다니면서 저속으로 다니면서 좀 차량 밸런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 부분은 진짜 운행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일단 저속으로 운행할 때 지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요게 이제 뭐 효율적인 전비를 위해서 타이어 공기압 세팅을 좀 높게 해놨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조절을 하면은 주행 질감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기본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많이 튀는 편이에요. 차가 튄다? 네, 요철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면이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전 차도 뭐 세단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튀지는 않았거든요. 뭐 SUV적 특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내 주행할 때 이런 뭐 맨홀이 있다거나 할 때는 좀 많이 읽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그리고 뭐 반면에 고속 주행은 정말 안정적이에요. 일단 차량 무게 중심 자체가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고속 주행할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가속력이라든지 뭐 운항 능력 이런 것도 정말 출중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그 공기압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차주님 공기압 빼신 상태가 아니면 그대로? 아니요, 저는 지금 순정 그 상태입니다. 만약 공기압을 빼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죠. 빼면은 더 물렁해지니까 차량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막 또 반면에 고정 주행할 때 뭐 전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소니까 그거는. 전비에. 52.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튜닝 여부인데 혹시 튜닝 하시는 게 따로 있나요? 저는 지금 앞쪽에 프렁크라 그러죠. 앞쪽 공간에도 전기차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수동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열리는 거는 이제 딸깍하고 자동으로 열리지만 손으로 들어서 올리고 내려서 눌러가지고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거를 오토 프렁크로 저는 바꿔놨어요. 오토 트렁크로? 그러면 훨씬 자동으로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오고요. 저걸로. 자동으로. 네, 뭐 디스플레이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제 키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건 비용이 어느 정도? 뭐 어떤 제품 구매하고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가방이 있으니까 네. 가방을 항상 트렁크에 넣어놓고 네. 그러고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옆에 타니까 가방을 들고 옆에 놓거나 할 수는 없고 또 뒤에 놔두면 불편하니까 앞쪽에 트렁크에 대는 가방 넣고 그러고 출발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닝한 거는 여기 문 열었을 때 웰컴 라이트 있는데 예. 이제 기본은 그냥 불만 나오는데 이제 테슬라 로고 넣어서 로고 넣어서 네, 이제 승하차시 보이는 그런 그냥 재밌는 부분도 있고. 또 있네. 아니요, 딱히 이제 구조적으로 튜닝한 건 없어요. 매트는 이제 별개로 사서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통풍 이거 사제로. 예, 통풍만 지금 사제로 얹어 놓은 거고. 얹어 놓은 거. 이거는 나중에 겨울엔 떼려고 생각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시트인데 시트는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지금 또 시트가 깔려 있어서 많이 느끼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본 시트는 상당히 부드럽고 좋아요. 오히려 저도 놀랬어요. 뭐 마감 안 좋고 내장재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안 썼다고 알고 있는데 시트가 없을 때 앉았을 때는 되게 푹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다. 그럼 장거리 갈 때도 매우 편하다고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핸들 그립. 그건 어떤 것 같아요? 핸들 그립은 저는 이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원형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단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았을 때 오히려 더 그립감은 좋고요. 이전 차는 좀 원형에 가까웠었는데 단면이 지금은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립도 좋고. 무게감은 어떠신 편인 것 같아요? 무게가 상당히 단단해요. 상당히 단단해요. 이전 차도 제가 독일 디젤 차였는데 그 차도 좀 단단해서 저희 와이프가 몰면 빡빡하다 했는데 이거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뭐 저기 스티어링 모드를 컴포트로 놔둬도 그렇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저희 차주님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컴포트 모드로 그냥 놓고 컴포트 모드로 쓰고 고속 주행할 때는 이제 여기에 저기 옵션을 다르게 해서 좀 스티어링을 단단하게 하는 표준 정도 그것도 위에 사양으로 표준이나 스포츠 정도로 스포츠 정도로 그러면은 여자분이 운전하시는 아까 그 뭐 사모님께서 아까 운전 그 핸들 잡았을 때 좀 많이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무겁다고 해요. 컴포트로 놔도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운전을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단지 이제 핸들을 돌리거나 할 때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힘이 약하신 여성분이라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랑 핸들이랑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신지. 요거는 다 이제 자기 뭐 신체 구조에 맞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 세팅만 유지하면 전혀 불편한 점 없어요. 전혀 불편한 점 없다. 전혀 불편한 혹시 실내가 좀 안 된다면 혹시 키하고 몸무게 정도 혹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171에 한 75kg 정도 되는데 뭐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끼실지. 오히려 키가 더 크면은 몇 킬로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뭐 어떤 부분요? 키가 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야 좀 이건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한 185를 넘어가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뭐 시트야 낮추면 되는 거고 뒤로 빼면 되는 거기는 한데 일단 운전석은 전혀 뭐 불편하지 않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게 시트 폭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라서. 185가 되면 어떤 문제요? 약간 핸들 때문에? 아니 핸들은 높낮이 조절도 되고 안으로 밀고 빼고도 되니까 뭐 이제 주행하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단지 이제 뒷자리 차시는 분들이 키가 크시면 머리가 뒤에 닿는다는 말도 많더라고요. 저희 부분 둘 다 조그만해가지고. 근데 말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한 185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좀 높더라도 뒷자리 부분이 좀 그렇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은 너무 작아도 상관없겠죠? 상관없어요. 시트 최대한 올리고 당기고 하면은 되니까. 저희 와이프도 뭐 한 150 초중반인데 충분히 운행 가능하더라고요. 충분히 운행 가능하시다는 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사실 버튼부 위치라 해봤자 핸들에 있는 버튼부나 뒤에나 이 모니터에 있는 버튼부 위치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일단은 이제 모니터에서 조작을 해야 돼서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 설정을 해놓으면 모니터 건드릴 일은 거의 없어요. 음성 인식으로 뭐 저기 에어컨 온도 뭐 켜고 끼고 끄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모니터를 주행
주행 중에는 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좌우 깜빡이는 그래도 여기 핸들에 붙어 있으니까 네. 뭐 그거 쓰는 거 전혀 문제 없고 네. 와이퍼도 여기서 조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차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다를 게 보시는 없- 게 좋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세요? 차주님께서? 에어컨 켜고 끄는 거 하고 아, 온도 조절하는 거 온도 조절. 그게 다 음성으로 일단 기본으로 컨트롤이 되니까 그거 이외에 또 어떤 거 많이 또 쓰세요? 뭐 깜빡이 제일 많이 쓰고 요즘에 비 자주 내니까 와이퍼 많이 쓰고 요거 단점 하나네. 네. 와이퍼가 네. 오토로 놓으면 네. 이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요? 비가 적게 오는데도 엄청 빨리 움직일 때가 있고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도 느리게 움직일 때가 있어가지고 오토로 놓고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런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차주님 이외에도 다른 네. 분들도 카페 활동이나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네. 와이퍼 오토 와이퍼에 대한 좀 불만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종종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승차감하고 서스펜션은 아까 충분히 네네.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네. 가속력. 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속력은 뭐 제가 일전에 타던 차는 제로백이 9.8초대였으니까 지금 차는 이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5초거든요. 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네. 거.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사양의 이제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이면 모자라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반 양산차들이 보통 뭐 8, 9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내연기관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거의 1억이 넘는 스포츠카 수준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게 모드는 혹시 모드는 표준하고 컴포트만 있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있죠. 네. 그러면은 차주님은 주로 어떤 모드를 많이 쓰세요? 저는 혼자 운전할 때는 표준으로 쓰고요. 네. 이제 와이프랑 동승자가 있을 때는 컴포트 모드로 바꿔서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게 좀 운행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스탠다드랑 네. 컴포트랑 두 개를 나눠서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표준으로 하시면 조금 시원하게 좀 밟는다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밟았을 때 그 가속감이 훨씬 좋습니다. 가속감이.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꿈속에서 네네. 혹시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최고 속도를? 최고 속도를 네. 뭐 저는 항상 교통 법규를 어거지지 않는 선에서 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한 200 정도는 뭐 꿈속에서 밟아보니까 200 상당히 정도. 잘 나가지 않았나 그러면은 싶어요. 그 꿈속에서 네. 200 정도로 밟았을 때 네, 좀 네. 뭐 불안한 감이 좀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다.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일단 네. 배터리가 전기차는 바닥에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롤링이나 이런 부분도 적어가지고 오.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갈 수 있는 힘도 더 느껴졌나요? 예, 더 느껴지기는 했어요. 근데 200 이상 올라가면은 네.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기는 조금 해요. 떨어지지 않나? 예. 이게 혹시 다른 분들이 뭐 모델 Y 가지고 얼마까지 밟아봤다라는 네. 것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최고 속도를 얼마나 밟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아. 그렇게 운행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예. 이거 갑자기 최고 속도가 궁금해져가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한 300까지는 안 나가겠죠? 네, 300가 최고 속도가 300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혹시 몇 스펙상. 이게 혹시 몇 가지 돼 있어요? 230이었나 230 260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 리미트가. 네, 리미트가 있는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인데 네네. 이 회전 제동 장치가 일단은 강제로 다 걸리기 때문에 예. 브레이크를 거의 밟으실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진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브레이크 네. 지금도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너무 안 쓰면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이 쓴다는 제보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안 쓰니까 네. 뭐 웃기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웃겨가지고. 종종 좀 써줘야 된다 뭐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패드 뭐 10만을 타도 교체 안 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도 같이 이제 저 시승 도와드리면서 브레이크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요? 혹시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브레이크? 좀 긴급한 상황일 때 받기는 밟았는데 긴급한 상황이 따로 계셨나요? 예를 들어서 네. 앞차가 갑자기 이제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좀 미리 인지를 못한다든지 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이 있어서 차량이 기본적으로 서주기는 하는데 같이 이제 세게 눌러가지고 밟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밟았을 때 느낌은 그러면 완전히 그냥 완전 칼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냥? 오히려 그렇죠. 고속이 아닌 이상에는 전혀 문제 없이 제동은 잘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속일 때는 조금 밀리지 않나 싶기는 해요. 고속일 근데 때는 고속일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코너링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코너링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아, 코너링. 예, 지금 뭐 다른 리뷰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차량 구매 전에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롤링도 훨씬 적은 편이고 차량 무게 중심 자체가 낮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코너가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뭐 150에 돌아도 전혀. 아, 그렇게는 안 돌아가가지고 아, 네. 예, 이제 좀 넓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실수로 한 80, 100 정도로 들어갔을 때도 예, 딱히 오.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기업이 변속 타임이? 기업이 변속 타임에 딱히 이거는 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아, 전기차는 이제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밟으면 밟는데 쭉쭉 나가는 예, 쭉쭉 나갑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뭐 네. 매우 조용하죠. 아, 조용합니다. 그냥 뭐 우주선 소리밖에 안 나고요. 아, 우주선? 예, 고속으로 밟았을 때도요. 하고 이제 후진할 때는 이제 저희 인위적인 소리가 나죠. 아, 후진할 때? 예, 후진할 때는 웅 하고 소리가 납니다. 오. 차주님만 듣는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밖에서도 들리죠. 밖에서 들리고. 예, 이제 저 보행자들 네. 예, 조심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도 골목길 같은 데 갈 때 가면은 사람들이 잘 안 비켜주고 그냥. 자주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아, 자주 예, 지금 집 주차하는 것도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네.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도 안 보이고 하니까 아. 이제 뒤에서 접근하는지 모르고 있다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아, 예, 차량 외부에서는 워낙 조용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예. 그럴 때는 보면은 갔다가 예. 후진 놓으면 되네. 네. 몰라서. 아니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네? 예, 여유 있게 기다리는 편입니다. 후진 넣어도 되긴 되죠. 아, 후진 넣으면 이제 소리 바로 들리겠죠. 그래요. 예.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도 소리 들리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도 되기 전에는 붐박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네. 이제 운행을 할 때 뭐 다른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라는 걸 녹음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운행할 때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아, 정말요? 네,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왜 없어진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뭐 미국 법규상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써보고 싶었는데 제가 살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스피커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스피커도 뭐 다른 리뷰들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었고 막상 제가 써봤을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상당히 만족스럽다. 네. 그냥 쾅쾅 우퍼도 잘 쳐주고. 예, 우퍼도 잘 쳐주고 오. 입체감도 좋고요. 다음 주면 사이즈인데 네네. 2열 뒷자리나 네네. 저기 뭐 프렁크, 뒷트렁크 네네. 사이즈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저는 충분한 것 같고요.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이제 다른 비교글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한 산타페급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아, 산타페만. 예, 투싼이랑 산타페 사이이지 않나. 사이지 않나. 예, 그리고 뒷좌석도 뒷좌석이 이제 그 앞뒤 길이가 좀 좁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간격이 좁다는 게 아니라 네. 시트 자체의 길이가 허벅지를 많이 안 받쳐주는 네. 조금 짧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장신인 분들은 허벅지 앞쪽이 살짝 뜨거나 네. 이렇게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오. 근데 뭐 이제 작은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 작은 것 분들 같아요. 상관없고. 그다음에 2열 이런 근데 되게 넓어 보이네. 2열. 예, 2열도 넓긴 넓어요 뒤에서 타면. 트렁크도 엄청 만족하시고. 네네. 혹시 골프백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골프백은 안 넣어봤는데 그냥 이제 뒷열을 이제 접을 수도 있으니까. 아, 폴딩이 되니까. 네, 폴딩이 되면은 뭐 오. 4-5개, 5개 넣는 건 크게 문제 없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차를 가지고 와서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네네. 초기에 받자마자 바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네네. 제가 알기로는 48시간 이내에 이 네. 차량의 출고를 도와주는 어드바이저에게 사진과 영상을 이제 제출을 하면 초기 하자로 인식을 해서 무상으로 이제 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운행하면서 딱히 문제는 안 생겨서 이제 보증 기간 내에 수리는 받아본 적은 없지만 네. 우선은 뭐 출고할 때 미리 리포팅을 해놓으면은 이제 오. 대부분 무상으로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시간이에요, 근데요? 네네. 48시간 지나면 유상이에요? 48시간이 지나고 1,500km였나 500km였나 어쨌든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하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유상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요? 아닌 부분도- 예. 예를 들어서 뭐 유리 깨짐을 미리 발견을 못했다. 그리고 아. 그 보증 기간이나 시간을 초과를 했다. 네. 그러면은 유상으로 수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유리 깨진 거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네. 그런 부분이 이게
없죠. 뭐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엔진 미션 그런 건 당연히 무상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48시간 이내에. 이게 참 네. 테슬라는 딜러가 없거든요. 네. 그 차량을 구매할 때. 그래서 누가 대신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인수를 많이 해본 뭐 틴팅샵이라든지 저기 블랙박스 설치해주는 곳에서 이제 그 인수 검사를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인수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차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는 제가 직접 했었어요. 직접 하셨다? 예약이 이미 다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차량 인도하러 갔을 때 프레시라이트 들고 가가지고 다 비춰보고 차 한번 받아와가지고 집에서도 한번 싹 검사해보고. 아까 그 내부고 뭐가 조립이 좀 덜 됐다는 거는 혹시 어디 부분? 그게 이제 백미러로 딱 뒤 유리를 바라봤을 때 네. 이제 유리창이 보이고 유리창 테두리에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이 살짝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죠. 그래서 48시간 내에 리포팅을 못했고 운행하다가 뒤를 봤는데 중간에 뭐가 움푹 꺼져 있어서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제출을 했고 이건 뭐 간단하게 이제 안쪽 클립이 안 걸려 있었다 그렇게 클립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냥 바로 꽂아주시더라고요. 뭐 크게 뭐 문제가 막 다 뜯거나 그런 건 네, 없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다면 어떤 이 포인트를 봐라라고 좀 콕 찍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이제 평균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앞쪽 뒤쪽 도어 사이에 요 트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제대로 조립이 안 돼가지고 고무가 떠 있다든지 네. 플라스틱이 결착이 안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시고요. 아. 그리고 보조석 손잡이가 네. 다른 손잡이들에 비해서 매몰이 많이 돼 있어요. 아. 요거는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립하려면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작업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센터 갔을 때는 이제 못 잡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전방 뒤쪽 도어 경계 부분에 단차가 이제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저기 후미등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 뭐 이제 트렁크 철판이랑 그 아래쪽이랑 오른쪽 휀다랑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 조정 받으시고. 네. 그리고 뭐 앞쪽 헤드라이트에 습기 차가지고 조개죽이는데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이시고. 그리고 요 제가 선택한 이제 미드나이트 실버 미나실이라 그러는데 이게 투톤 이슈가 좀 있어요. 그 앞쪽 범퍼 플라스틱 부분이랑 위쪽 본네트 철판 부분에 색 차이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밝은 데서 보면 미세하게 보이기는 한데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저는 무시하고 타고 있는 편이고, 이제 이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재도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 네, 색깔 유지를 잘 못하는 점. 그러면은 거기서 네. 다 수리가 다 될 거는 같은데 단차는 안 되죠. 단차도 최대한 조정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조정을 하면서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고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단차를 조정하면서 이제 뭐 안쪽을 뜯어내서 다시 볼트를 조이거나 하는 과정에서 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단차 위에 다른 건 다 되는 거죠? 네, 뭐, 다른 거 다 됩니다. 뭐 색깔 감망 듣고 다 재도정 해달라고 하면 범퍼만 다시 재도정 해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동했을 때 또 그 색을 정확히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는 아직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요청까지 했다는 분들은 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네네. 테슬라에 대해서 메인터너스 정비성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네. 일단 뭐 엔진오일 안 가는 게 가장 마음에 부담이 적고요. 네. 뭐 갈아야 될 거는 워시액, 타이어, 와이퍼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정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약간 넌센스한 질문인데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는 질문인데 네네. 그냥 차주님이 생각하기로는 저축을 잘 해놓으셨으면 사실 크게 부담될 가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 뭐 예를 들어서 120개월까지 이제 신용이 좋으시다면 할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뭐 한 3, 4천의 목돈을 모아두시고 나머지는 할부를 하셔도 가능하지 않은 차량을 10년 할부네요. 그렇죠. 10년 산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분들이라면. 근데 되게 괜찮은 게 유지비가 되게 굉장히 싸게 먹히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른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은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잡소리나 풍절음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좀 고속으로 달리면은 차량 자체 엔진음이 없기 때문에 노면을 잃는 소리라든지 풍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풍절. 네, 100km가 넘어갈 때는 좀 씩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딱히 크게 거슬릴 정도는 거슬릴 아니었던 것 정도는 같고.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요? 이제 주관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주관적으로.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차를 사기 전에 이제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네. 커뮤니티에서 당시엔 어떤 게 좀 이슈였어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톤 이슈. 투톤 요 이슈. 색상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퍼 색과 본네트 색이 이제 네. 차이가 좀 있다. 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단차 부분. 그래도 예전에 모델 3가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라는 평이 이제 네, 많았고요. 알겠습니다. 차주님은 어떤 걸 제일 많이 서치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의 기능들이나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글들 그리고 이제 해외 유튜버들이 올려주는 그런 이제 장단점 네. 같은 부분들 많이 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신혼부부기도 하고 해서 네. 이제 뭐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안전에 대해서 매우 고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 일단 되게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뭐 아는 분들은 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뭐 차량 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얼마야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비싸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인데 뭐 불편하지 않냐, 아직 한국에는 전기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안 좋지 않냐,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일 많이 공부했던 부분도 그런 거예요. 충전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주위에 충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저는 제가 사고 나서 저희 집 근처에 바로 슈퍼차저가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네,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경우. 이게 제가 얼핏 뭐 다른 분들 듣기로는 네네. 집밥이 없거나 회사밥이 없으면 사지 말라라고도 맞습니다.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맞습니다. 차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일단 번거로움을 감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네. 한 10분, 15분 정도 이내에 네. 충전 시설이 있다면 괜찮은데 근데 그 충전 시설이 슈퍼차저가 아니라든지 급속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완속으로 충전해야 되는데 10분, 15분 거리에 있으면 차를 10분, 15분 거리에 충전을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찾으러 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사실 너무 불편한 것 같고 네. 충전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분이라면 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근데 여건이 없으면 집 앞에 없다거나 회사나 네네. 집밥이 없으면 추천을 저는 진짜 비추할 것 같습니다. 비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제가 차를 사고 나서 액땜을 하는 건지 뭔지 네. 타이어 뒤쪽에 한번 터진 적이 있어서 정말요? 오른쪽 뒤쪽이 터져가지고 피스 같은 거를 밟아서 아이고. 터진 게 아니라 이제 공기압이 떨어졌죠. 네. 한 2, 3 기압 정도가 떨어졌길래 네.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공업사 가서 지렁이 땜질을 했는데 아, 그때도 이제 하나 발견한 게 차를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차량 하부에 이제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거를 이제 네. 그 플라스틱이나 쇠 볼트를 꽂아 놓잖아요. 네. 그게 다 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몇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차량 정비 가기 전에 다행히 이제 네. 차가 펑크가 나서 발견을 한 거죠. 그것도 확인해야 되네요. 근데 차를 들어서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최대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차량 하부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차를 받고 나서 이게 떠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체결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예. 그러면 볼트는 걸려져는 있던 거예요? 아니요, 아예 구멍이 그냥 횡안이 있었어요. 이게 뭐 빠진 건지 운행하면서 빠진 건지 운행 뭐 한 2,000km도 운행 안 했는데 빠졌으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체결이 안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럼 지금은 체결을 그쪽 공업사에서 네. 그 공업사에 있는 볼트로 해준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정비 한번 받으러 갈 때 좀 꽂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테슬라 쪽에다가? 네, 테슬라 쪽에다가. 테슬라 예약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예. 앱으로 해서 예약했을 때 일단 서울 시내는 정비센터가 많아서 수월하게 다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지방은 이제 서비스 센터가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도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다 있지는 않으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신설로 많이 오픈하고 있던데 이제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 센터가 없으면 일단 그것도 비추. 맞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 차 올리는 일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네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의 성향, 자기 스스로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막 차량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고 섬세하고 작은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하신다거나 이제 되게 눈에 많이 밟히시는 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감이 훨씬 좋은 독일 3사 차량이나 그런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보다 이제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이제 차량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이제 즐기는 분들, 뭐 얼리 아답터라시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기능들을 막 조작하고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말씀은 차라리 이런 경우에 추천을 하고 저런 경우에 비추천을 하다. 네네. 라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꿀팁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주행 중에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 상관없거든요. 네. 꿀팁까지는 아니고 뭐 안전운전을 지향하신다면 기본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타실 수 있고 그리고 공부는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요? 네, 저는 예전 차량은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름 넣고 차 시동 돌리고 엔진오일 갈 때 되면 갈고 요것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옵션 기능들도 많고 이 옵션을 자기에 맞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매뉴얼도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 이제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 팁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찾아보셔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괜찮구나,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발생하지 했는데 그런 이제 팁들이나 매뉴얼을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를 더 나은 방향으로 쓰는 방법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터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해서 차를 이제 와이파이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해서 다른 동승자분들이 있을 때 와이파이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거 기능 그냥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하면은 좋다는 거지. 하면은 더 이제 특이하거나 편리한 기능들. 뭐 특이한 게 따로 있나요? 근데 없죠? 없죠. 기본 기능에는 없어요. 기본 기능에는 없지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미묘한 차이? 네, 그렇죠. 뭐 라이트라든지. 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 두 개 바꾸는 재미로 하실 수는 있고. 라이트가 색깔이 또 바뀌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네. 네. 일단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차고요. 네. 이전 차랑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뭐 미세한 부분을 감소할 수 있으면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미세한 부분을 감소.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점이요? 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 완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주행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만족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편이에요. 만족감.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점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완성도가 떨어져서. 네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거나 뭐가 좀 빠진 거나 뭔가 좀 혹시 그런 게 좀 혹시 있으시다면. 일단 저는 안전을 생각한다면 테슬라를 선택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요. 이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변화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그런 거를 재미로 느낀다면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일상생활도 힘들고 지치는데 뭐 차량까지 공부를 해서 차를 사야 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끊을게요. 아닙니다. 뭐 더 여쭤볼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또 뭐 빠진 게 또 혹시 또 있나요? 아니요, 뭐 딱히 다 꼼꼼하게 여쭤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뭔가 이제 네. 뽑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요거는 좀 알고 참고했으면 좀 될 것 같아서 차주분께서 이제 좀 알고 계시는 뽑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고 만약에 예약을 하셔서 출고를 대기하신다면 꼭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커뮤니티를 찾으셔가지고 그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유튜버 분들도 많이 리뷰를 해 놓으시거든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꼼꼼하게 알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 출고하시기 전에 미리 그 인수 검수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이제 틴팅샵이라든지 뭐 블랙박스 설치하시는 곳에서 꼭 그거를 신청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차를 많이 본 분들이 검수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분이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외부 단차 같은 거 찾아보시면 헤드라이트 단차라든지 뭐 앞쪽 뒤쪽 문 균형이 안 맞는 단차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문 내부에 이제 문을 체결하기 위해서 달려 있는 볼트들에서 이제 도장 벗김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내장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많이 우는 분들이 있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누르면 들어는 가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설치가 잘 돼 있어야 되는 예.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네. 뭐 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 주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시트 조립이 잘 안 돼서 뭐 소리가 발생해서 아니면 시트가 탈착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부분 한번 잘 체크하셔야 되고 네. 뭐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시면은 뭐 인수 검수 리스트 이런 거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냥 카페 같은 데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예. 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이거나 아니면은 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딜러들이 판단을 해주는데 테슬라는 딜러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가 직접 아니면은 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근데 검수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에어컨 안 나오신다. 아, 예,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뭐 여름인데 차를 여름에 6월, 뭐 5월, 6월, 뭐 7월 이때 인수를 했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컴프레셔가 불량이었다. 그래서 컴프레서 갈았는데 그래도 또 안 나온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 여름에 차 운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셔서 꼭 복기 운이 좋으시기를. 차량에서 봤을 때 이때가 예. 좀 역대급이었다는 뽑기가 좀 어, 보셨다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알겠지만 그렇죠. 일부잖아요. 일단은 이제 이런 작고 큰 것들이 종합 패키지로 네. 다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뽑기에 커뮤니티에 보시면 외부 제가 말씀드린 외부 단차 전부 다 발견되고 뭐 볼트 도장 벗겨져 있는 건 대부분 차들이 다 그런 것 같고 거기다 실내 들어왔는데 필러 다 떠 있고 막 이런 조립 상태 불량이어가지고 다 다시 손봐야 되고 거기다가 뭐 그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거기다가 이제 에어컨 문제까지 있었다 이러면 이제 종합 패키지를 선물을 받으신 거죠. 그거는 정말 차 뽑고도 정말 많이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근데 에어컨만 잘 돼도 그냥 무덤덤하면 넘어갈 수 그렇죠. 있죠. 차량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자가 아니면 네. 어떻게든 수리를 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네.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 그런 당첨운이 안 좋다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것도 극히 드물었죠? 네, 그냥 드문 경우입니다.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든 차가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그런 예가 있으니 네. 주의를 하고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차량 인수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거북이라고 그래요, 보통 테슬라 유저들이. 예. 거북이가 뜨면 아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다. 주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경고가 뜨는 거거든요. 거북이 모양이 뜨면서 그게 바로 떠가지고 당일날 차 받으러 갔는데 차를 못 끌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한두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Y 인도할 때. Y 인도할 때. 네. 거북이가 나오네 여기. 그러니까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경고 리스트 중에 거북이 아이콘이 뜨면서 뭐 전력이 저하됐습니다. 뭐 운행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밑에 이제 에러 메시지들이 쫙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 뜨면은 센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차량 받는 날에 그렇게 되신 거죠.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 네, 뭐 또 있네. 끝은 아니지만 정말 꼼꼼하게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단차는 다 상관없고 에어컨이랑 그런 거 잘만 됐어도 그렇죠. 하고 뭐 헤드라이트 한쪽이 차를 새로 받았는데 안 들어온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꼼꼼히 잘 확인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